안녕하세요. 팀 치과 아저씨입니다. 치과 아저씨의 투자 스케일링과 함께하는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을 베이스로 하는 기술적 분석 강의. 벌써 1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강의까지 삼각 수렴 패턴에 대해 다루었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쐐기형 패턴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3장 2강 쐐기형 패턴 파트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혹여 책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에 모두 업로드되어 있는 내용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쐐기형 패턴, 삼각수렴 패턴과 되게 유사한 패턴에 해당하는데요. 어떤 것이 다를지 그 차이에 주목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쐐기형 패턴의 기초 개념과 형태, 특징에 대해 먼저 알아볼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쐐기형 패턴의 성공률과 단독 적용 시의 한계를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먼저 쐐기형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죠. 쐐기형 패턴은 상승 쐐기 그리고 하락 쐐기형 패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위아래 추세선의 경사도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역시 수렴형 패턴에 해당하겠습니다. 상단과 하단 추세선의 기울기가 같은 방향이라는 것이 삼각수렴 패턴과의 주요한 차이고요. 수렴형 패턴이며 반전형 패턴에 해당하는데요. 패턴 이후에 기존 추세가 반전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트레이딩 툴을 추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승 쐐기형 패턴은 수렴의 끝에서 하방 돌파를, 하락 쐐기형 패턴의 경우 수렴의 끝에서 상방 돌파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쐐기형 패턴 꼭 반전만 일어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승 쐐기형의 경우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추세가 점점 보합세로 수렴함에 따라 하락 반전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 숨고르기의 형태로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타난다면 다시 하방 돌파를 하며 기존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쐐기형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 지속형 패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하락 추세의 중간에 나타나서 하락 추세가 점차 보합해감에 따라 수렴해가면서 다시 상승 반전을 이루는 경우도 당연히 더 많이 나타나겠죠. 네, 그럼 상승 쐐기형 패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전형 패턴인데요. 상승 추세가 먼저 나타나고요. 상단 추세선, 하단 추세선의 경사 방향은 같습니다. 여러 차례의 변곡점을 형성하게 되고요. 수렴의 말단, 즉 70에서 80% 정도 부근에서 하방 이탈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 하방 이탈을 진입가, 그리고 추세선 중 하나를 스탑로스로, 그리고 목표가는 첫 번째 변곡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잡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통상적으로 감소하다가 이탈과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비슷한데요. 지속형 패턴의 경우는 하락 중에 숨고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하던 추세가 있고 일시적으로 숨을 고르는 과정이 나타나고요.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단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의 경사 방향은 같고요. 수렴의 70%에서 80% 구간에서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며 이탈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하락 쐐기형 패턴도 알아보도록 하죠. 상단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의 경사 방향은 같고요. 반전형 패턴의 경우는 하락 추세가 지속되다가 상승 반전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탈과 함께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입가는 이탈 시점을 둘 수 있고요. 추세선 중 하나를 스탑로스로, 그리고 목표가는 변곡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속형 패턴인데요. 이는 상승 추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다가 일시적 숨고르기 과정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숨고르기가 일어난 후에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다음에 배울 플래그 패턴하고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플래그 패턴에서 페넌트 패턴하고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나중에 다음 챕터에서 다룰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진입가는 이탈가를, 그리고 추세선 중 하나를 스탑로스로 잡아두는 게 좋겠고요. 목표가는 변곡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쐐기형 패턴의 성공률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쐐기형 패턴의 끝에 추세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3분의 2 이상이라고 보고된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하락 쐐기형 패턴이 상승 쐐기형 패턴보다 더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쐐기형 패턴 역시 단독 적용만으로 완벽할 수 없고요. 앞서 살펴보았던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으로 쐐기형 패턴을 사용할 경우 38.2% 정도의 성공률을 보였고요. 이는 삼각수렴 패턴과도 매우 유사한 수치죠. 하지만 지지 저항, 키 레벨 분석만 같이 해주더라도
역시 약 20% 정도의 성공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쐐기형 패턴의 키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쐐기형 패턴의 현재 예시는 상승 쐐기형 패턴이고요. 경사 방향은 상단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이 같습니다. 상승 추세 이후 등장 시 하락 반전을 암시하는 패턴이고요. 거래량은 통상적으로 감소하다가 돌파와 함께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수렴의 70%에서 80% 구간에서 이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 목표가는 첫 번째 변곡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쐐기형 패턴의 두 가지 형태와 그 특징에 대해 알아봤고요. 쐐기형 패턴이 반전형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지속형으로 나타나는 경우 각각의 모델에 대해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패턴 단독 사용의 한계와 근거 중첩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으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내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 내 댓글 혹은 카카오톡 문의방 등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